갓을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동치미를 담궈 보겠습니다. 동치미는 아주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절이지 않고 하는 동치미예요. 동치무가 정말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쁜 걸로 사시면 좋아요. 그리고 손질해 볼게요. 자, 잔뿌리를 제거하고 큰 무청은 좀 떼내세요. 그래갖고 연한 걸로만 넣을 거예요. 자, 요 떼낸 무청은 삶아서 시래기나물에 드세요. 한 3입, 4입만 두고 떼내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청과 무가 돼 있는 자리가 제일 흙이 많아요.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돼요. 무, 뿌리, 홍대기 따고요. 그 다음에 무청 잎을 따요. 이 무청 잎을 너무 많이 넣어도 물김치를 해놓으면 약간 쓴맛이 나니까 굵은 거는 다 떼고 약간 연한 거 이렇게 한 4-5잎만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무하고 무청의 사이를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풀로 싹싹싹 다듬어줘요. 껍질을 까면 안 됩니다.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풀로 싹싹싹싹. 요런 데는 살짝 칼로 조금만 도려내세요. 이렇게 파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씻어주시면 끝! 면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생강청,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이렇게 면주면에 넣는 거는요, 이게 다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늘과 생강에 액기스만 나오니까 이렇게 면주머니를 이용하는 거예요. 꼭 매듭짓지 말고 헐렁하게. 자, 그래야 양념물이 잘 빠져요. 쪽파 그냥 꺾어서 밑에다가 갓 무를 통째로 넣는 거예요. 따개지 말고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반대로 딱 넣고 꺾어서 반대로. 시간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담아놓고 잃어버리는 거 안 하면 저절로 맛이 들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통에다 넣어주세요. 자,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잘 풀어주세요. 소금물을 이렇게 살살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신화당을 조금만 넣을게요. 짭조름하면서 뒤에 약간 단맛이 이만큼 미쳐요.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삭힌 고추를 넣어주세요. 요 삭힌 고추가 들어가면 또 동치미 맛이 한결 좋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눌림판으로 하나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 뭐 접시를 이용해도 좋고 이런 판이 있으면 이걸 넣어도 좋고 햇볕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다가 두고 일주일 동안 두고 보겠습니다. 동치미가 오일되었는데요. 열어볼게요. 오, 색깔이 아주 잘 났어요. 자, 이렇게 정말 이게 젓갓을 넣으면 색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무도 이렇게 이걸 천천히 익히면서 드시면 돼요. 한번 썰어 볼게요. 고추는 이렇게 고추도 조금 짜면 생수를 이렇게 부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갓을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동치미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소금에 절이지 않고 소금물로 담그는 동치미예요. 정말 쉽죠? 이렇게 실온에서 한 5일 정도 밖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드시면 정말 찡하고 맛있는 동김치를 드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치미를 담가 보겠습니다. 이 동치미는 이렇게 2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딱 맞아요. 그냥 크기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잘생겼죠? 맛있게 생겼죠?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청은 대충 바깥에 거 억신 거는 따주세요. 동치미에 무청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무청과 무가 이렇게 붙은 부분에 칼로 살살 이렇게 따주세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러면 이 잔뿌리, 이 동치미는 껍질을 까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씻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청도 약간 떡잎 있거나 그러면 슬쩍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치미물을 고를 때는요, 이렇게 황토옥에서 자란 무가 좋고요, 무청이 싱싱한 게 좋아요. 조금 싸다고 무청이 낙엽지거나 그런 거는 해놓으면 좀 덜 맛있어요. 그러니까 무청도 싱싱한 걸로 구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12월 동짓달 팥죽 먹을 때 동치미하고 먹으면 최고 절정으로 맛있지. 깨끗하게 손질된 동치미 물을 씻어 올게요. 이제 소금에다가 살짝 묻힐 거예요. 어떠냐면 지금 물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통에다 넣으세요. 무에다가 이렇게 소금물 이렇게 칠해갖고 이렇게 소금물을 묻혀야 여기 있는 수분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야 동치미가 담아놓으면 오돌오돌하고 아삭아삭하고 해요. 자, 통에다가. 마님들께서는 김치통에 바로 넣으시면 그렇죠.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오늘 동치미는 저는 소금으로만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이 정말 깔끔해요. 이래갖고 내년 2월 달에 먹어도 맛은 그대로 있어요. 듬뿍듬뿍. 이렇게 물을 소금에 듬뿍 절여놨다가 여기다가 이제 물만 부으면 동치미가 되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무는 이대로 통에 덮어서 그늘에다 두세요. 그래갖고 5일 후에 딱 뚜껑을 열어보면 무가 수분을 쫙 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을 따라갖고 간을 맞추면 돼요. 5일 후에 만나요. 5일이 딱 지났는데요. 무를 이렇게 보면 무청은 비들비들하고 이렇게 무도 수분이 빠져나가서 약간 비들비들해졌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좀 절이는 거예요. 이걸 건져서 통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약간 쪼그르르하기도 하고 비들비들하죠? 이렇게 뒤틀어지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요래갖고 동치미를 담아놓으면 동치미가 아삭아삭해요. 자, 이제 통에 넣고 물만 잡으면 돼요. 맨 밑에다가 통마늘을 좀 깔아주세요. 그리고 쪽파, 생강청,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 자박이에 있는 거는 물을 절였을 때 나왔던 물이에요. 물 하나도 안 붓고 절였을 때 나왔던 물에다가 이제 동치미 국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 소금물에다가 생수를 부었고 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수를 부어서 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간을 부어갖고 간이 짭조름해야 돼요. 그러면 동김치에 들어가는 물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절일 때 남은 소금은 안 써도 되겠죠? 근데 무에 따라 조금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 동치미 물이 다 잡힌 거예요. 저희는 삭힌 고추 대신 요번에는 제가 이거 베트남 고추 매운 거를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매콤하게. 이 동치미에는 신화당이나 설탕이나 과즙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고요. 딱 소금으로만 아주 깔끔하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담아두시면은 내년 6월까지도 아주 찡하고 맛있는 동치미를 드실 수 있어요. 이건 3주 전에 담은 동치미예요. 좀 있으면 더 맛있죠. 근데 제가 한번 썰어 볼게요. 아삭하죠? 소리가. 그래갖고 그냥 양파 이렇게 떠넣어요. 이렇게 떠넣는데 조금 짠 것 같아요. 그러면 생수를 조금만 부어서 희석해서 드시면 돼요.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들리세요? 아삭아삭한 거? 그러니까 동치미는 조금 짜도 괜찮아요. 나중에 드실 때 물을 조금 희석해서 드시면 되니까 꼭 이 방법대로 만들어 보세요. 짠. 이래야 시래기가 연하고 마르지 않아요. 무청 삶아서 잘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대가리 잘라요. 무는 먹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잘라요. 무도 고르신다면 이렇게 황토 색깔이 있는 이런 무를 골라주세요. 그래야 무청도 연하고 맛있어요. 자, 이 무청은 정말 잘생겼죠? 연하게 거의 다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삶을 때 이 통째로 삶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여기서 딱해서 삶아요. 이게 더 잘 삶겨요. 그리고 여기에 흙도 잘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삶아줄 거예요. 그냥 칼로 쓱 잘라. 그 들통이나 뭐 냄비나 양이 들어갈 만큼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물을 팔팔 끓여갖고 이제 무청을 넣을 거예요. 자, 물이 팔팔 끓고 있죠? 이런 거 삶을 때는 물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갖고 무청을 이렇게 딱 잡고 요 이파리보다 줄기 부분 이쪽을 먼저 이렇게 앉혀요. 여기가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슬 밀어 넣어요. 이때 파를 하고 소금을 넣는다던가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얘는 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폭 삶아줄 거예요. 제가 이 시래기 삶아서 파는 연세 드신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래기를 잘 삶으셔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잡아서 푹 삶아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러면 줄기 부분이 밑으로 가고 이파리 부분이 위로 가겠죠? 이렇게 삶아주면 돼요. 뚜껑은 열고 삶으세요. 이제 10분 되었는데요. 물이 팔팔팔팔 끓어오르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줄기 부분을 이렇게 꺾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딱 꺾이지 않고 휘어지죠? 이러면 다 삶아졌어요. 건지면 돼요. 10분 끓였네요. 근데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변화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딱 그 줄기가 휠 정도. 휠 정도.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덜 삶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래기 냄새가 싹 나고 줄기가 부드럽게 꺾일 때 그때까지만 폭 삶아주세요. 짠. 그리고 무청이 있다면 이 물에 더 넣어서 또 삶으면 돼요. 자, 그래갖고 뜨거운 물을 쭉 빼고 이렇게 찬물에다가 얼른 헹궈줘요. 헹굴 때 요거를 이게 꺾일까봐 살살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치대면서 이렇게 잘 보이시죠? 안 꺾이죠? 부드럽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찬물을 또 한번 갈아줘요. 두 번째 또 이렇게 넣어요. 그래갖고 이 물 차잖아요. 요거 물을 차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물조물 한 3번 정도 헹궈주면 좋아요.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열기도 완전히 빠지고, 그리고 이 무청에서 약간 삶으면 특별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도 살짝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3시간이라도 담궈 놓은 다음에 이제 냉동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담궈 놓으세요. 담궈 갖고 3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물을 한번 갈아준 다음에 대충 이렇게 잡아서 가지런히 해서 이 물 뚝뚝 흐르는 채로 비닐팩에 집어넣어요. 이래야 시래기가 연하고 마르지 않아요. 물기를 쭉 빼는 게 아니네. 물기를 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짜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담았는데요. 지퍼백을 닫은 다음에 공기를 빼고, 자, 이런 다음에 이렇게 물기가 편편하게 앉게끔 이렇게 해서 냉동에 넣으시면 돼요. 그랬다가 이제 음식을 해 먹을 때 이걸 실온에 이렇게 내놔도 되고요, 물에 담궈도 돼요. 그래서 물에 담궈 갖고 꼭 짜서 뭐 나물을 해 드셔도 되고, 국을 끓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생선 밑에 졸여서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변신해서 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무청 맛있게 삶는 방법과 보관 방법 알려드렸죠? 정말 쉽죠?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